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지부진한 1월장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졌던 1월장인데요. 뭐 이런 효과도 기대를 했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전거래일에 약간의 변곡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하락을 나타내기는 했지만은 기술적으로 밑꼬리를 다는 흐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특이하게 그 밑꼬리가 단 미국 시장의 그 모습과 붙여서 이제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은 어제 종가를 지수단으로 훼손을 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단기 바닥은 형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바닥권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고요. 네. 수급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무래도 금융 투자의 매도가 촉발된 거는 배당 차익 거래 같은 경우가 작년 연말에 유입이 됐는데 이게 매도가 연초에 계속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고 추가적으로 ETF 단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리 자금을 확보해 놓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 펀드 단에서나 ETF 단에서 선제적인 매도가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추가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27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워낙 IPO 자금 자체가 역대급으로 크다 보니까 이 IPO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 쪽의 매도도 중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은 수급적으로 뭐 업종별로 그리고 그 지수별로 보더라도 기관 매도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모습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청약을 앞두고 기관의 수요 예측 같은 경우도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큰 매도는 이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장 이후에는 일부 뭐 시장에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큰 수급의 그 흐름 자체는 이제 좀 나아지는 모습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닥권에 형성을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이 효율적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이나 수급적인 측면이나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매수를 한다면 어느 업종을 좀 하면 될까요? 네, 일단 1월 시장을 예측을 할 때 연말 같은 경우 저도 동일한 시각이었는데 성장주들이 상당히 강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12월에 아무래도 대주주 이슈의 매도가 선행해서 나오다 보니까 1월에는 다시금 시작하는 수급이 성장주 쪽으로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는데 되려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예. 업종별로도 경기 민감주 단의 반등, 뭐 조선이라든지 이쪽의 반등이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도 좀 혼란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이론적으로 현재 측면 뭐 원자재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을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약간의 저 PBR 그러니까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는 저평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상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그 하락을 했었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지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도 이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견을 버려야 하는 시장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편견을 버린다. 예. 이건 어떤 접근일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주도 업종의 부재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저희가 예. 소위 말해서 강할 거라고 생각했던 업종, 뭐 게임이라든지 2차 전지 업종의 변동성이 많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그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다시금 반등 가능한 구간까지는 왔는데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위믹스 쪽에 그 자금을 통해서 그 썬데이 토즈를 인수하는 그런 노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이제 뭐 어제 이제 공식적인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 위믹스 같은 경우에 가치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좀 긍정적으로 영위를 수 있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위메이드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위믹스의 상방을
막아놓을 수 있다는 점으로 받아들여지다 네. 보니 좀 약세가 나타나고 4천억 원 있거든요. 정도 매도가 됐더라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무조건 이게 상승을 안 한다라고 다 배제를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위믹스 가치의 상방이 조금은 막힐 수 있지 않냐라고 조심스럽게도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게임 업종은 다시금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게임 업종보다는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전에 그 업종군의 수급 변화가 있다 보니 선제적인 매도가 나온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되려 어제 거의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2차 전지 쪽 소재 특히 뭐 동박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그 사업의 성장 같은 경우가 증설을 하면은 이익으로 꽂혀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 이러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서서히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 성장주를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업종 안에서도 만약에 노이즈가 발생을 했다 하면 이걸 빠르게 해석을 해서 그 매수를 해 나갈 수 있는 점이 있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게 업종에서 이익의 훼손이 나타난 게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수급의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 적극적으로 접근 기회로 삼는 전략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 편견을 버린다는 것이 성장주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이즈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어떤 업종 좀 주목해 보면 될까요? 뭐 2차 전지 게임인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한번 또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 업종 안에서 대응을 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하루 시세가 낮다가도 그 종목들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업종을 퍼뜨려서 매매하기보다는 압축 대응이 필요하고 긴 수익률 대응보다는 좀 빠른 손절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2차 전지 게임 업종 여전히 기회가 존재한다고 보이고요. 이게 노이즈 발생치는 적극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게임 업종 안에서도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서 이벤트 대응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네, 2차 전지와 게임 업종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냐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사업 그 영상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던 캐리소프트인데요. 네. 일단은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가 공시를 통해서 19일에 이제 기업 설명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게임 사업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걸 서두에 저희가 그 공시 헤드라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게임 사업으로 확장의 세부적인 측면이 메타버스 쪽 사업으로 확장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메타버스로 확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가총액이 1,000억대입니다. 1,000억대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고요. 네. 부담이 없는 구간에서 신사업 프리미엄이 부여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높기 때문에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가총액 1,000억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서 뭐 10% 이상 해서 비중을 확 늘리는 필요를 하기에는 종목의 변동성이 크고 시총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유념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포트폴리오 10% 이내에서 이벤트 19일 이전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19일에 이벤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이벤트 측면이 이게 4시부터 시작으로 공시가 되었더라고요. 아, 네. 예, 그렇다고 하면은 통상에 이제 19일 이벤트가 오전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은 이제 오전부터 이제 이게 재료가 노출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19일 한 4시경 장 마감이다 보니까 19일 이전까지 매수를 했다가 장 마감에 이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 콘텐츠 사업에서 게임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K소프트 분석을 해주셨고요. 19일 이벤트 전에 매수를 했다가 장 마감 전에 팔자 이렇게 매도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